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지난 16일 국토부는 신년 업무 보고를 통해 공공택지 84만 5천 가구를 포함해 공공재개발과 공공재건축을 활성화하고 공공임대 공급도 확대한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또한 이사 대책에서 가장 논란이 됐던 사유재산권 침해와 관련해선 해당되지 않는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국토연구원 부동산시장연구센터는 지난 16일 부동산시장 소비자 심리조사 결과 발표를 통해 지난 2015년 4월 이후 5년 9개월 만에 수도권 주택 매매 시장 소비 심리 지수가 최고치인 144.4를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조사 결과 서울은 142.8을 기록하며 상승했고 지방은 전달 135.9에서 131.2로 4.7포인트 하락했습니다. 수도권 민간 택지 중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받는 단지에는 2년에서 3년까지 거주 의무 기간이 생깁니다.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16일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대통령 재가를 거쳐 오는 19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거주 의무 기간은 분양 가격이 주변 주택 매매 가격의 80% 미만이면 3년, 80% 이상부터 100% 미만이면 2년의 의무 기간이 부여됩니다. 네, 안녕하세요. 손에 잡히는 부동산 정보, 부동산 올인원의 민치아입니다. 국토부가 올해도 계속해서요 집값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주택 공급에 집중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임대차 3법 중 마지막이라고 하는 전월세 신고제도 올해 안으로 도입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고 하는데요. 자, 문 대통령은요 국토부에 명운을 걸고 집값을 안정시켜달라고 주문했다고 하네요. 자, 오늘 부동산 올인원과 함께 하시면서 맞춤 투자 계획까지 세워보시고요. 전화 문자 번호 열려 있습니다. 모든 궁금증은 02-3153-2668번 또 무료 문자 번호 013-3366-0110번으로 많은 연락 주시고요. 지금 유튜브로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유튜브 들어가셔서 서울경제TV 실시간이라고 검색하시고요. 자, 실시간 스트리밍 클릭하시면 휴대폰으로도 시청 가능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제공해드린 정보는 전문가들의 조언일 뿐 해당 부동산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역시 기억 부탁드리고요. 힘차게 시작해볼게요. 자, 이번 순서는 부동산계 킹스맨 김대진 이사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정말 올해도 부동산 시장의 인기는 끊길 줄을 모르는 것 같습니다. 이사님 오늘 두 지역을 가볼 텐데 저희가 오늘 집중을 해볼 만한 유형 어떤 걸까요? 네, 제가 오늘 2021년도 들어서 굉장히 젊은 20대, 30대 분들이 상담이 정말 부쩍 늘어났다는 것이 체감할 정도로 많은 상담이 들어오고 있어요. 그런 분들이 이제 고민하시는 것들이 대부분 다 올해도 도전을 해야 되느냐, 아니면 기다려야 되느냐 얘기를 많이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으셔서 제가 보험 없이 이런 주택 시장의 공급이라든지 또는 청약 시장을 기다리는 것은 상당히 위험한 일이다라고 많이들 말씀을 드리고. 제가 오늘은 또 이런 얘기를 좀 짤막하게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부동산 학개론을 좀 공부해 보신 분들은 이런 얘기, 이 구절을 한번 보셨을 거예요. 예, 동결 효과라는 얘기 있거든요. 세금을 때리고 세금을 맞으면 공급은 감소하고 가격은 상승한다. 네, 이 내용이 구절이 들어가 있습니다. 네, 지금 현재 우리 지금 살고 있는 시대가 그런 시대를 지금 살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오늘 이번 2021년도 마찬가지로 공급량은 줄어들 수밖에 없고 2023년도까지 또는 그 이후까지도 공급량이 넉넉지 않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자, 오늘도 마찬가지로 보험 없이 이렇게 청약을 기다리는 또는 내 주택 마련을 기다리는 사람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들이었고요. 자, 오늘은 그 두 지역, 역삼동과 그리고 개발이 항상 많은 곳들, 제가 그중에서 저평가되어 있는 지역들을 추천드리잖아요. 그래서 강남구와 창동 지역 두 지역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마음 든든해지는 좋은 부동산 소개해 준다고 합니다. 확인해 보시죠. 자, 부동산 정보체크 이사님과 첫 번째로 확인할 지역은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인데요. 2호선 역삼역 부근에서 1.5룸 구조의 오피스텔로 찾아보겠습니다. 자, 오피스텔의 가격 보시죠. 약 4억 6천만 원에서 4억 7천만 원 예상되나요?
자, 첫 번째로 만나볼 오피스텔, 이 이름만 들어도요, 정말 오피스텔이 필요로 하겠다라는 느낌이 드는 강남구 역삼동이거든요. 자, 직장인들이 참 많을 것 같은데 입지하고 호재 좀 확인해 볼까요? 네, 어느덧 우리가 2016년도에 제가 갑자기 브랜드 생각이 나는 것들인데 2016년도에 제가 강남의 역삼에 위치하고 있는 오피스텔 가격이라든지 또는 투룸 뭐 이렇게 비슷한 현재 말씀드린 요 정도 가격, 요 정도 사이즈의 오피스텔들이 그때 당시에 3억 원대 초반이 안 됐습니다. 뭐 3억 원 초반이라든지 비싸봐야 뭐 3억 원대 중반 그리고 거의 2017년도 초반에는 뭐 2억 원대 후반까지 나오는 경우도 있었는데 어느덧 금액대들이 이렇게 많이 올라와 있네요. 자, 제가 이 얘기를 말씀드리는 이유는 오피스텔이 가격이 안 오른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죠. 네, 그런 분들 때문에 제가 이렇게 한번 던져봤습니다. 자, 오늘은 일단 역삼동이라고 하는 지역은 강남구 라인들, 특히나 이제 제가 우선적으로 인구 비율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좀 변동되는 부분들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기본적으로 서울특별시가 이제 1000만 인구가 조금 깨지고 지금 약 한 980만 명 정도 되고 있는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뭐 인구가 줄어들고 있다라고 하는 것들도 사실 본격적으로 지금 인구가 줄어들고 있는 건 아니지만 서울시가 이제 1000만 인구가 깨지면서 경기도권의 인구가 늘어났죠. 한마디로 서울에서 밀려난 수요가 이제 경기도권을 간 거예요. 자, 그래서 서울 인구가 점점점 이제 조금씩 줄어들고 있죠. 근데 반면에 강남 라인들, 특히나 강남 라인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1, 2인 가구들이 점점 1, 2인 가구들이 혼자 사는 사람들 이렇게 많아지면서 인구는 감소하는데 세대수가 증가하고 있다. 네, 그 얘기는 혼자 사는 사람들이 또는 1, 2인 가구들이 많아지고 있다는 얘기를 이제 반증하는 자료가 이 그래프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소형 주택들이 많이 필요한 지역이 바로 이런 일자리가 많이 있는 이런 강남 쪽이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강남은 기본적으로 뭐 역이라든지 뭐 이렇게 지하철 역세권이 이렇게 많이 마련이 되게 되면 그만큼 유동 인구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는 얘기와 같은 얘기가 될 수가 있겠고, 이렇게 많은 유동 인구가 발생한다면 결과적으로 그런 유동 인구의 발에 맞춰서 상업용 이런 인프라 시설들이 구성이 될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러면서 임차 가격이 상승하고 임차 가격이 상승하면서 또 부동산 가격과 또 이렇게 같이 밀접한 연관이 돼 있다 보니까 임대가가 상승한다는 얘기는 아무래도 분양가라든지 또는 매매가가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내용들과 이어지기 때문에 그렇게 파생되는 내용이 하나둘씩 생겨날 때마다 가격대들이 상승하는 지역이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중에서 대표적인 데가 이런 강남구 안에 위치하고 있는 테헤란로 라인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자, 기본적으로 역삼동이라고 하는 곳은 비교적 논현동이라든지 또는 그 아래쪽 라인에 위치하고 있는 도곡동, 대치동에 비해서 좀 젊은 또 1, 2인 가구들이 많이 밀집해서 살고 있는 지역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테헤란로 라인들의 수많은 일자리 인구들이 좀 몰려 있는 지역이다 보니까 임차 수요 또한 상당히 양질의 직장인들을 갖추고 있는 지역이기도 하고, 그리고 굉장히 좀 조용하고 쾌적한 공간이다 보니까 한번 들어오면 오랫동안 나가지 않는 장기적 체류가 가능한 그런 강남구 역삼동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여기 먼 것도 아니고요. 위쪽으로는 이제 9호선 라인이 있고 아래쪽으로는 2호선 라인이 있기 때문에 서울에 내노라는 그런 황금 노선 두 가지를 끼고 있는 지역이기도 하고, 그리고 국제교류 복합지구 개발 소식이 또 워낙에 큰 핫 이슈 아니겠습니까? 이런 이슈되는 지역에서 선릉역 요 라인들까지 가보시면 여기가 다 삼성동 땅이에요. 그래서 요 라인들은 토지거래 허가제로 묶여있기 때문에 뭐 사실 투자하시기도 상당히 어려운 지역입니다. 그리고 이 지역 안에 들어가 있는 지역들은 금액대가 상당히 어마무시하죠. 네. 그래서 투자하시기도 상당히 버거울 정도의 부담스러운 금액일 수도 있고, 그래서 바로 옆 동네로 갈 수 있는 곳이 바로 이제 역삼동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청담 잠삼대청이라고 해가지고 요 근처 국제교류 복합지구 개발소식 주변에가 다 토지거래 허가제로 묶여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많은 수요, 투자하시려고 하는 수요들이 이제 역삼동 쪽을 많이들 보시고 있다는 얘기를 말씀드리고 싶고요. 교통편은 뭐 말씀 안 드려도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상당히 좋은 노선들을 다 갖추고 있는 지역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통이 하나도 아니고 두 개도 아니고 세 개 이상이 구성이 될 수 있는 곳이 바로 이 강남 라인이기 때문에 교통이 지금보다 더욱더 획기적으로 대형 업무타운들과 연결성이 더욱더 좋아지는 그런 광역 노선을
지금 예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신분당선 같은 경우에는 첫 번째로 이제 강남까지 구성이 되어 있는 부분들이 1단계와 2단계를 또 3단계를 거쳐서 이제 용산이라든지 고양 삼성까지 이어지는 부분들을 갖추게 될 것이고, 그리고 이제 GTX A, B, C 노선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강남을 다 관통한 노선이기 때문에 삼성동 라인들 관통하죠. 그렇기 때문에 바로 옆에가 이제 삼성동이라고 많이 말씀드렸죠. 역삼동 바로 옆에가. 그래서 지하철 역세권 자체가 또 광역 노선이 A, B, C 노선이 또 구성이 될 수 있다. 뭐 D까지도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로 보자면은 총 4개 노선이 생길 수가 있는 부분이고, 그 위례 신도시에서 들어오는 위례 신사선까지도 마찬가지로 삼성역 그 라인으로 들어올 수가 있기 때문에 가까운 곳에 이렇게 총 5개에서 6개의 노선이 들어설 수 있는 그런 곳이 바로 이 그러니까 강남구 라인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또 일자리를 많이들 보잖아요. 그렇죠? 일자리가 없으면 사람이 유동 인구가 발생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많이 적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일자리 타운이 항상 대형 업무 타운들이 구축이 되어 있는지를 보셔야 될 텐데, 강남구는 뭐 다들 아시는 것처럼 굉장히 다양한 업무 타운들을 구성하고 있어요. 뭐 IT 벤처 산업벨트 위쪽 라인의 9호선 라인 같은 경우에는 의료건강 산업벨트가 구성이 되어 있고, 그 아래쪽 라인으로 조금만 내려오면 남부순환로 라인들로 주변에 R&D 연구단지들이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또한 마찬가지로 굉장히 탄탄한 직장인들 수요를 좀 수용하고 있다. 자, 그래서 우측으로는 국제기로 복합지구 개발 소식이 또 크게 들려오고 있고, 그리고 좌측으로는 이제 서초대로 개발 들이 지구 단위 계획으로 많이들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또한 마찬가지로 단순 그냥 베드타운이라든지 아파트를 구성하는 부분들만 생기는 것이 아니라 쇼핑이라든지 그런 상업적 인프라 시설들을 대규모로 좀 구축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남아 있고요. 그리고 뭐 어떻게 보면 또 핫이슈라고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어찌 보면 뭐 강남구와 서초구의 핫이슈라고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저기 보이는 경부고속도로 라인들이 있죠. 이 서울시장 분들 이번에 후보자로 나오신 분들이 대체적으로 이제 경부고속도로 지하 사업에 대한 얘기를 계속해서 언급을 하고 있어요. 그 얘기만 들으셔도 앞으로 강남구라든지 뭐 서초구 라인들의 잠재적인 이런 대규모 매머드급 개발 호재가 존재하고 있다는 점들. 네, 뭐 삼성동 코엑스 라인들도 언젠가 한다고 했었던 부분들이 10년 전부터 나왔던 얘기들인데 결국엔 하잖아요, 그렇죠? 경부고속도로 라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얘기가 나왔고 계획이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관리구역으로 잡혀 있는 이상 결과적으로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런 계획이 일어나면서 우리는 2016년도, 15년도에 잡지 못했었던 그런 가격들을 지금 우리가 이제 와서는 4억 원대, 5억 원대, 6억 원에 지금 보고 있잖아요. 그렇죠? 생기고 나서 또는 내가 눈으로 보고 나서 이 투자라든지 실거주를 염두하신다는 것은 상당히 어찌 보면은 기회비용이라는 부분들이 상당히 손실이 크다라는 부분들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뭐 개발도 사실 국제기로 복합지구 개발 소식에 들어간 내용들인데 어떤 개발들이 좀 가장 크냐? 저는 이제 가장 큰 핫이슈라고 하는 부분들이 이제 작년 5월에 착공 소식이 들려왔던 이 현대차 GB센터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뭐 국제 업무단지 마이스 산업 구성되는 거 다들 알고 계실 거고요. 그리고 뭐 워낙 큰 총 사업비가 들어가는 부분들이 상당히 또 크기도 하고, 뭐 언제 완공되는지 다 알고 계실 거예요. 2026년도. 그렇죠? 작년에 5월에 착공했으니까. 그렇죠? 근데 중요한 부분들은 여기에 가장 이게 강남구 안에서도 서울시 안에서 강남구의 일자리 종사자가 약 100만 명 정도 조금 못 미치는 수준을 가지고 있는데 이 안에 들어가는 일자리 인구가 얼마만큼 큰지 한번 보세요. 122만 명이에요. 예. 강남구 전체가 100만 명이 조금 안 되는데 여기 현대차 GB센터 안에만 들어가는 게 122만 명. 얼마만큼의 많은 일자리 수요가 늘어날 수 있다는 것을 좀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경제의 파급력과 뭐 이런 것들은 둘째치고 이게 제일 중요하죠. 유동인구와 상주인구가 늘어난다는 거. 네, 그것만 보셔도 앞으로 강남구의 미래 가치가 판단이 되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뭐 좋아지는 것들 다 아실 거예요. 잠실 운동장에서부터 그 서울 마이스 산업이라고 할 수 있는 삼성동 코엑스 라인들까지도 구성이 되는 부분들, 전체적으로 관리 계획으로 묶여 있는 이 라인들이 대규모 개발이 불러일으킬 수 있는 그런 미래 가치가 상당히 크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것도 모자라서 이 삼성동 코엑스 땅이 워낙에 너무나도 이제 좋은 땅이다 보니까, 그리고 워낙에 많은 일자리가 생길 예정이다 보니까 그 지상부에 있는 땅만 개발한다고 해서 너무 아쉬운 부분이죠. 그래서 어떻게 지하로까지 구성하는 영동대로까지도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하도시 개발할 예정이죠.
이 부분들 뭐 중요한 부분들은 뭐 사업비 들어가는 거 뭐 얼마만 엄청나게 들어가는 부분들 아실 거고요. 여기서 뭐 돈적인 부분들 그런 금전적인 부분들이 많이 돈이 풀리는 내용들도 상당히 많이 있을 거지만 중요한 부분들은 뭐 이렇게 GTX, 뭐 KTX, 위례신사선, 광역철도 중심의 통합 역사가 구성이 될 수가 있겠고 그 아래로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수가 있는 교통편이다 보니까 그에 걸맞춰서 또 공공상업시설들이 또 구성이 되죠. 그럼 상업시설이 구성된다면 그곳에서 일하고 있는 그런 일자리도 많이 늘어날 수 있는 부분이고 아무래도 이래저래 강남구 라인들은 특히나 삼성동 발로 해서 상당히 많은 일자리 상주 인구가 늘어날 수 있다. 그에 맞춰서 유동 인구 또한 상당수도 아니죠. 그냥 어마무시할 정도 수준의 유동 인구가 발생할 수 있다. 자, 그런 부분들 생각하셨을 때 강남구는 개발이 되기 전에 이런 부분들 2026년도까지니까 불과 얼마 남지 않았어요. 불과 한 5년 남았나요? 5, 6년 남았죠. 그 정도 남은 기간 동안 하나둘씩 단계를 밟아가면서 가격은 상승이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런 교통 호재와 일자리의 규모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가장 높게 지어진다는 현대제 GBC 이런 호재들이 바로 강남구이기 때문에 가능한 걸로 보입니다. 뭐 직접 살 수도 있고요. 차익을 노릴 수도 있겠지만 또 수익형 부동산으로 월세를 희망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이 강남구 역삼동에서 1.5룸으로 만나본다면 오피스텔의 가격 얼마 정도일까요? 네, 가격이 또 중요하죠.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2016년도, 17년도에 3억 원 초반 정도였던 금액대들이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어요. 네, 4억 6천에서 7천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1.5룸이고 대략 한 8평 정도급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8평. 그리고 전세 시세 같은 경우에는 3억 8천에서 9천 정도 예상하는데 이보다 같거나 높을 거라 예상이 됩니다. 왜냐? 지금 전세가 없죠. 네, 이사 대책에서도 전세에 대한 얘기는 하나도 없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전세가는 분명 상승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정도 금액이라고 생각이 예상이 되는데 이는 뭐 사실 보수적인 금액인 거고 이보다 낮겠죠, 당연히. 8천만 원보다 같거나 낮을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월세 금액은 보증금 제가 굉장히 좀 낮은 금액으로 잡아봤어요. 네. 2천만 원에 110에서 120만 원 정도 월세가 나올 것 같고요. 충분히 나올 것 같고 대출이 또 제가 오피스텔 추천드리는 이유는 이 부분 때문입니다. 대출이 규제가 없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대출 금액은 약 2억 7천에서 2억 8천 이보다 높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못해도 1억 7천만 원 정도 보유하신다면은 이렇게 월세 수익을 가져가셔도 좋을 만한 지역에 나중에 향후에 시세 차익까지도 예상해 볼 수 있는 그런 역삼동 되겠습니다. 네, 수익형은 물론이고 차익형으로도 가져갈 수 있는 강남구 역삼동의 소형 오피스텔이었고요. 다음 오피스텔 어디일지 확인해 보시죠. 자, 부동산 정보체크 이사님과 두 번째로 가볼 지역은 서울시 도봉구 창동인데요. 자, 1호선과 4호선 이용할 수 있는 창동역 부근에서 이번엔 방 3개로 이루어진 오피스텔 찾아보겠습니다. 자, 오피스텔의 가격 보시죠. 약 2억 8천만 원에서 2억 9천만 원 예상되나요? 자, 이제 강남에서 강북으로 넘어왔습니다. 강북 안에서도 정말 인기 지역이죠. 도봉구 창동 가볼 텐데 자, 창동역 주변 궁금하거든요. 살펴볼까요? 네, 뭐 서울 중심부 갔다가 이제 좀 약간 변들이 나왔는데 이 지역은 또 제가 창동 지역은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지금 제가 2억 8, 9천 정도 계속 제가 이제 방 3칸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드리고 있는데 와 정말 주변에 제가 말씀드렸던 작년부터 지금까지 그 주변에 또 보니까 또 더 높은 금액대로 지금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역시나 혹시나 했는데 역시나 됐습니다. 자, 일단은 창동구 노도강 중에 하나죠. 그렇기 때문에 노도강 중에서 창동 라인들 같은 경우에 일단 노도강 지역 자체가 아파트들이 예전에 뭐 6억대, 7억대였던 것들이 지금 다 10억 클럽에 가입할 정도로 높은 금액대가 지금 상승을 해왔고 그렇기 때문에 그 뒤를 이어서 따라올 수 있는 후행 산업에 대한 부분들을 제가 늘 생각을 하시라고 말씀드리잖아요. 그렇죠? 단순히 아파트만 올라가진 않는다. 네, 그거를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자, 이 지역은 창동 지역 같은 경우에는 뭐 노원뿐만 아니라 창동 지역들도 주변에 가보시면 굉장히 오래된 노후화되어 있는 주택들이 많아요. 대체적으로 다 1990년대에 지어져 있는 동네 그런 건축물들이 많기 때문에 노후화, 뭐 노후도가라고 하는 부분들이 기본적으로 20년 이상 된 것들이 상당히 많고요. 그렇기 때문에 노후 비율이 96% 이상이다. 그래서 신축 또는 준신축에 대한 희소성 그리고 사람들이 좀 찾는 그런 물건이 많기도 하고요. 자, 그리고 우리는
창동역과 노원역 주변을 살펴보실 필요가 있어요. 이 안에 뭐 이렇게 들어가는 내용들이 많이 있는데, 네, 뭐 주변에 지금 현재 창동역 주변에는 기본적으로 생활하기 상당히 좋은 그런 생활 인프라 시설들은 잘 갖추고 있습니다. 뭐 영화관이라든지 쇼핑몰이라든지 뭐 이런 주변에 학교 잘 구성이 되어 있고, 그리고 뭐 역도 일단 1호선과 4호선을 갖추고 있고, 그 옆에 노원역을 이용해 본다면 7호선까지 가지고 있기 때문에 뭐 가까운 곳에 1호선, 4호선, 7호선을 가지고 있어서 뭐 지역 이동하기엔 상당히 좋은 곳이에요. 거기에다가 이 주변에 위치하고 있는 이 중랑천, 동부간선도로가 옆에 있는 이 중랑천 같은 경우에도 수질 개선을 통해서 상당히 깨끗하고 쾌적한 그런 곳으로 많이 탈바꿈이 되어 있기 때문에 주변에서는 뭐 이런 중랑천을 통해서 여가 생활 즐기기에도 상당히 좋은 만족할 만한 그런 인프라 시설들이 구성이 잘 되어 있어요. 자, 그런데 이런 지역에서 단순 베드타운이었잖아요. 창동이라고 한 지역이. 이제 그런 베드타운에서 이제 앞으로 이제 일자리 타운이 조성이 될 것이기 때문에 이제 베드타운을 탈피하는 그런 창동 라인이 될 수가 있겠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자, 어떤 식으로 구성이 되느냐. 뭐 사실 이 창동역과 이 노원역 주변을 제가 많이 보시라고 했지만 이 안에 구성되는 상품들은 뭐 복합 문화, 여가 기능, 복합 환승센터가 창동으로 구성이 되고, 창업 육성 지원센터, 문화기능센터, 특화산업 기반의 중심의 일자리 센터가 바로 이곳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바이오 산업이 들어올 수가 있기 때문에 이곳은 이제 단지 일자리 타운으로 변모하는 그런 지역 중에 하나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단계적으로 구성되는 부분이고 복합 용도 개발이라든지 창업 육성센터, 지식산업 혁신 뭐 거점이라든지 뭐 복합 문화시설, 뭐 그리고 창업 형태의 뭐 거점 시설, 복합 환승 센터 이런 것들이 단계별로 구성이 될 것이기 때문에 이 또한 마찬가지로 한 번에 딱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시간을 가지고 하나둘씩 구성되는 부분을 보실 수가 있겠고요. 자, 이 복합 문화 여가 기능을 담당하는 이런 아레나 센터가 또 구성이 되면서 여기 사업체가 여기에 구성이 됩니다. 그래서 창동역과 노원역 사이에 구성된다는 점, 수용 인원이 2만 명이 넘기 때문에 이로 인한 관광객들의 수요, 국내 내수의 관광객들의 수요가 점차 증가할 수가 있는 부분들. 그래서 이 또한 주변의 상업시설들의 어떤 부분들이 발생되겠습니까? 지역경제 활성화도 예상해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도곡면허시험장과 청동 차량기지 이전을 통해서 이거 이전하고 일자리 바이오 혁신센터가 들어서게 되거든요. 요거 들어서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일자리가 늘어나죠. 상주 인구, 유동 인구가 늘어나겠죠. 그러면 이 또한 마찬가지로 인구가 늘어나는 그런 개발 호재다. 네, 그래서 베드타운이 탈피되고 일자리 타운이 조성되는 곳이 바로 창동과 노원역 사이다. 뭐 그리고 지금도 이렇게 1호선, 4호선, 7호선을 가지고 있다라고 많이 말씀드렸죠. 하지만 이 창동역도 GTX 노선을 비껴갈 수 없었죠. 그렇죠? 창동역이 생기면서 이제 앞으로 청량리를 거쳐서 이제 삼성을 거쳐서 바로 양재, 과천, 금정, 수원까지 내려가는 신호선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또한 마찬가지로 2026년도에서 2027년도까지는 구성을 하겠다라고 한 내용들이 발표가 된 만큼 시간과의 싸움일 뿐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된다? 네, 구성이 된다. 그러면 이제 창동은 지금 현재 더블 역세권 자리인데 어떻게 되겠습니까? 네, 트리플 역세권으로 변모하는 지역이고, 강남까지의 지금 현재 45분 넘게 걸렸던 그런 시간적인 부분들이 단 13분에서 15분 정도밖에 걸리지 않는 그런 정말 강남과의 접근성이 굉장히 빨라지게 될 수 있는 그런 곳으로 탈바꿈이 될 것입니다. 자, 그리고 수질 개선을 통해서 동부간선도로망 일부 구간이 개통이 됐죠. 그래서 앞으로 이 강남 삼성동까지 이어지는 부분들 또한 교통난이 많이 해소가 될 것이고, 수질 개선을 통해서 주변의 삶의 질도 대폭 개선이 될 수 있는 그런 개발 호재가 아직도 ING 진행형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주변의 삶의 질과도 밀접한 연관이 있는 그런 개발 호재입니다. 이런 것들 구성이 되기 전에, 다 완성이 되기 이전에 창동 지역 마찬가지로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는 지역이니까 이런 곳들 좀 적은 금액으로 투자할 수 있을 때 둘러보시길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왜 예전에 살기는 좋은 동네지라는 생각이 들었던 베드타운에서 이제 도봉구 창동이 아파트가 10억 클럽에 들어갈 정도로 정말 개발이 활성화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아파트는 엄두를 못 내겠고 오피스텔 생각을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3룸의 가격 좀 공개해 주시죠. 네, 아파트 너무나도 비싸죠. 점점점
살 수가 없는 그런 주거 상품이 되고 있습니다. 아파트만 기다리실 게 아니라 내가 지금 현재 없는 집이 없으신 분들도 이렇게 좀 한 단계, 한 단계 이렇게 좀 절차를 밟아가면서 올라가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자, 일단 투자 금액 같은 경우라든지 뭐 사실 실거주 금액도 사실 얼마 들지 않는 지역이에요. 그래서 매매 금액은 이제 여기가 투룸 금액이 아니라 요거는 쓰리룸 금액이에요. 정말 웬만한 서울 지역의 투룸들 가보시면 이 금액 이상으로 나오는 데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창동은 아직도 저평가되어 있는 금액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키포인트로 말씀드리고 싶고요. 임대 금액은 지금 현재 2억 7천에서 2억 8천 정도 예상하고 있는데 사실 이거보다 굉장히 적습니다. 그래서 1,000만 원보다 같거나 작을 수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자, 임대 금액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오피스텔은 대출 규제 상품이 아니다. 그래서 대출이 얼마든지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대출 금액은 1억 2, 3천 정도 나올 예정이고요. 대출을 활용하신다면은 1억 2, 3천 정도 또는 한 1억 원 정도 보유하신다면은 월세 2, 3천만 원에 월 한 8, 90만 원 정도 예상해 볼 수 있는 수익률도 가져가 볼 수 있는 그런 지역 되겠습니다. 네, 방이 무려 3개인데 전세를 활용했을 때 1,000만 원 아래로도 투자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도봉구 창동에서 쓰리룸 오피스텔 소개해드렸고요. 자, 이렇게 알면 돈이 되는 정보를 알려드리는 1:1 무료 상담도 따로 준비가 되어 있다고 합니다. 자, 부동산 정책을 알면 돈이 보인다라는 주제고요. 매주 화요일과 일요일 오후 1시부터 1:1 무료 상담을 선착순 10명까지만 도와준다고 합니다. 02-3153-2668번으로 많은 연락 주시기 바라겠고요. 이사님과는 인사 나눌게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정보는요. 네이버 TV의 SNTV 부동산 사람들에서 언제든지 다시 한번 확인 가능하고요. 자, 김대진 이사님의 부동산 정보들 다시 확인해 보시죠. 네,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올바르게 이해하려면 정확하고 빠른 정보가 필요하겠죠. 오늘 부동산 올인원과 함께 하시면서 시장 소식과 투자 포인트까지 알차게 챙겨보시고요. 자, 이번 수는 부동산계 스마트펜 박대근 대표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이제는 정말로 집값을 잡아보겠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가 담긴 대책이 발표가 됐습니다. 자, 오늘은요, 대표님께서 이사 공급 대책의 내용 살펴보고 포인트까지 짚어주신다고 하는데 이슈 진단 확인해 보시죠. 네,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부동산 미디어 그룹 박대근 대표입니다. 자,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사 대책 주요 이슈 분석 함께 하도록 하겠는데요. 자, 이사 대책이 나온 지 열흘 남짓 진행이 되고 있는 가운데 지금도 많은 논점들과 쟁점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제 어떻게 보면은 공급적인 부분이 부족하구나 확실히 인지를 하고 국토교통부라든가 또는 정부에서 추진 정책, 이사 대책을 통해서 공급을 최대로 확대를 하겠다 이런 발표들을 했던 내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가장 먼저 쟁점이 되고 있는 사항들이 좀 있는데요. 바로 공급 물량의 허수를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이사 대책에 나와 있었던 주택 공급 가능 물량들은 기대 참여율을 기반으로 조사가 되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 전체적인 공급 가용 물량에서 기대 참여율을 계산을 한 후에 실질적으로 47만 호 정도의 공급이 서울 주변에 서울 지역에 이제 공급이 될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제 공공 참여율의 그런 기대 참여율들이 사실상 실질적으로 어떻게 보면은 관심도의 표명인 거지 추진이 될 수 있는 그런 절차적인 부분에 해결될 수 있는 방안이 아니라는 점을 좀 보실 수가 있을 것 같고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는 공급 예정 및 계획에 대해서 이제 정비 사업을 통해서 공급 정책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47만 가구가 공급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곳에서는 정비 사업이 대부분을 이루고 있고 신규 택지 조성을 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멸실될 수 있는 멸실주택을 계산하지 않았다는 점이 가장 큰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순중 실질적으로 증가할 수 있는 공급량은 11만에서 16만 가구 정도가 될 수밖에 없다는 점입니다. 재건축이 아닌 재개발일 경우에는 오히려 멸실되는 주택수가 훨씬 더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의 그런 계산적인 허수가 지금 나타나고 있는 부분이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고요. 심리적인 안정감을 줄 수는 있겠으나 실질적으로 얼마나 많은 양의 공급 물량이 실질적으로 늘어나는지를 잘 판단하셔야 될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47만 중에 10만 호 정도는 또 포함될 수가 없는 부분 중에 하나가 기본 정책으로 이제 추가되는 부분들이 아닌 비주택을 리모델링, 호텔이라든가 오피스 등을 리모델링하거나 또는 신축을 매입해서 공급하겠다라는 임대주택들에 대해서는요. 실질적으로 원래 공급이 예정되어 있었던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제외하고 신중 공급 물량은 이거보다 훨씬 더 축소될 수밖에 없는 요소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거기 더불어서 공급 기간이라든가 이주 계획들을 살펴보시더라도 앞으로 당장의 내년이라든가 내후년에 무언가 이제 공급이 되거나 입주가 완료되는 부분들은 없고요. 2025년까지 도심주택 공급을 위한 토지 확보 계획이라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5년 동안은 토지를 확보하고 그 토지를 확보한 이후에 정비사업의 사업기간을 아무리 5년으로 단축시킨다 하더라도 실질적인 입주가 되는 시점은 2034년 이후에 공급 물량이 들어갈 수밖에 없다라는 점을 좀 보실 수가 있겠고 거기 더불어서 이제 이주의 계획들도 어떻게 보면 순환 정비 시스템을 도입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정비 사업이기 때문에 기존의 주택들에 거주하고 있었던 이주 수요들을 그 주변 도시로서의 순환을 돌리기 위해서 수도권 인근에 위치한 택지들을 활용해서 대응책을 마련하겠다라고 했는데 사실상 섹터를 늘려가면서 이런 순환책을 마련하는 데 있어서 시간은 오히려 더욱더 늘어날 수밖에 없는 요소들을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고요. 거기 더불어서 주민과의 협의라든가 지자체의 의견들이 충돌이 된다라고 했었을 때는 사업 기간은 훨씬 더 늘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단점들을 가지고 있는 공급 정책이 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단기적인 부분이 아니라 장기적인 측면에서 접근을 좀 해보셔야 된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고 그리고 거기에 더불어서 공공개발을 통해서 이익성을 극대화시키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제 용적률을 상향시키기 때문에 그에 따르는 용적률의 상향 수익과 그리고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를 면제해주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에 따르는 수익 등의 개발 사업들의 수익들이 나타날 거예요. 그중에서 30%를 토지 소유자의 추가 수익으로 늘려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상담을 하다 보니까 어떤 분들은 내가 기존에 그냥 민간 사업으로 재개발을 했었을 때보다 30% 이상을 더욱더 수익이 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판단을 하시는데 그 이야기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이제 추가 수익의 30%라는 점들은 이런 개발로 인해서 이익 볼 수 있는 부분에 대한 30%를 이익 공유하자라는 내용이라는 걸 잘 포함을 시켜야 될 것 같고요. 이제 정말 어떻게 보면은 공공개발 사업을 통해서 추진이 될 수 있는 예정지들이 나오게 되고 그로 인해서 협의를 갖추게 된다면 토지 소유자들이 오히려 이득을 많이 봐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상황들도 분명히 나올 수 있다는 점이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의 협의가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나 이런 부분들의 이제 교통이라든가 도로, 학교, 공원, 뭐 기반 시설을 이제 구축하고자 하는 계획들은 아직은 뭐 세부적으로 나와 있는 부분들도 없기 때문에 조금 더 시간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SH라든가 LH, 공공이 이제 직접 시행을 하게 됐었을 경우에는 브랜드 가치가 굉장히 떨어질 수 있는 점. 그렇게 된다면 그 아파트 단지라든가 이런 지역들에서는 시공사의 선정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뭐 민간에 맡긴다고 이야기를 하고는 있지만 그로 인해서 가치의 그런 하락 또는 뭐 건물을 지을 때 가장 중요한 부분들은 브랜드가 들어가야 그 아파트의 그런 뭐 편의 시설이라든가 이런 아파트의 그런 브랜드를 가지고 훨씬 더 좋은 아파트가 형성이 될 수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좀 떨어지지 않을까. 그래서 강남권이라든가 인기 있는 지역들의 관심도는 사실상 멀어지고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가장 논점이 많았었던 내용인데요. 사유재산의 그런 침해가 가장 심하지 않나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정책이 발표되고 나서 이제 입법화되기 전에 2월 4일부터 주택을 매수한 지역이 만약에
공공사업으로 추진이 됐었을 경우에는 현금 청산을 시키겠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또한 이런 지역들이 가격 상승이 일어난다면 그 지역을 지정했었던 곳을 취소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금 청산의 과도한 재산권 침해가 나타나고 있고요.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는 이제 매수를 억제하는 정책이 이루어지게 된다면 기존 소유주들, 이곳에 거주를 하고 있거나 또는 내가 이 집을 팔아야 되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도 매도의 권리가 박탈될 수밖에 없는, 당연히 팔리지가 않겠죠. 개발될 수 있는 곳이 내가 샀었을 때는 개발되기 이전에 지역으로 지정되기 이전의 지역이었는데 사고 났었더니 이제 공공사업 추진이 된다고 해서 현금 청산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된다면 사실상 이제 개인 현금 청산의 그런 지역들, 노후 지역의 주택의 거래량이 굉장히 축소될 수밖에 없고 매매가 안 되기 때문에 규제로 막아놓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유재산의 그런 침해가 굉장히 크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지금 현재 나타나고 있는 상황들, 오래된 아파트라든가 또는 이런 재개발이라든가 공공사업 추진이 좀 멀어질 수밖에 없는 지역들에 대해서 오히려 반사이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뭐 수도권 지역의 아파트라든가 이런 신축 아파트들, 그리고 신축 빌라, 뭐 개발이 안 될 수 있는 이런 지역들, 그리고 강남 지역을 비롯한 강남 3구 라인들이 굉장히 가격대가 높아지고 있는 이런 점들을 보면서 결국은 다시 도심권으로의 투자의 그런 회기라든가 또는 주택 매수세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 요소들이 있지 않나. 그리고 단기적으로 이번 연도라든가 내년에는 공급 물량의 입주가 또 축소되어 있는 상황에서 전세가의 상승을 막을 수 있는 이런 정책들은 또 포함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격적인 부분에서의 안정화 시켜줄 수 있을지는 조금 더 시간을 지켜보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이슈 진단 시간에는 얼마 전 발표된 이사 공급 대책의 내용을 짚어보고 왔습니다. 자, 정부가 이야기한 역대급 공급, 실효성에 대해서는 좀 어려워 보인다는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게 길게 봐야 되고 앞으로 우리가 지켜봐야 되지만 당분간 부동산 시장의 불안함은 이어질 것이라는 말씀해 주셨는데요. 자, 그래서 이어지는 정보 체크 시간에 불안함을 덜어드리는 좋은 지역 정보 소개해 준다고 합니다. 만나보시죠. 자, 부동산 정보 체크 대표님과 첫 번째로 가볼 지역은 서울시 서초구 양재동인데요. 3호선과 신분당선 지나는 양재역 역세권에서 오늘 방 2개짜리 다세주택 찾아주신다고 합니다. 가격 보시죠. 약 4억 8천만 원에서 4억 9천만 원 내다보고 있네요. 자, 일단은 서초구 양재동부터 보겠습니다. 요즘 빌라, 즉 다세대 주택의 인기가 높아지고 있다고 하던데 자, 서초구 양재동은 왜 주목을 하시는 걸까요? 맞습니다. 이제 재개발이라든가 공공의 개발 사업들이 추진될 수 없는 지역들이 오히려 반사이익을 얻고 있습니다. 강남권 라인들 중에서도 서초구, 이곳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다양한 개발 호재들 그리고 입지적인 부분에서 많은 업무 시설의 접근성이 우수하기 때문에 굉장히 집중을 많이 받고 있는 지역 중에 하나인데요. 바로 양재동이 되겠습니다. 자, 이곳 양재동은 양재역 3호선과 신분당선을 이용할 수 있는 더블 역세권이면서도 이곳이 앞으로 GTX 신호선이 들어선다면 양재역은 GTX 신호선까지 해서 총 3개의 트리플 역세권으로서의 입지가 더욱더 견고해지는 모습들을 바라보고 있는데요. 자, GTX 신호선이 단순히 신호선으로 장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양재역에서 신호선의 바로 한 정거장이 삼성역이라는 점을 살펴보신다면 삼성역 주변에 국제교류 복합지구 조성 사업을 통해서 많은 일자리 창출이라든가 그런 기반 시설들이 굉장히 확충될 수 있는 라인까지 단 한 정거장 5분 이내로 접근할 수 있는 곳이 바로 양재역이 된다. 이렇게 평가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거기에 더불어서 강남역 상권이라든가 또는 강남의 대표적인 학원가 또는 학군들의 수요가 밀집되어 있는 도곡동과 대치동 그리고 개포동의 재건축 이슈까지 내포되어 있는 지역들을 포괄하고 있기 때문에 양재동의 가치는 실질적으로 굉장히 높은 그런 입지적인 장점을 가지고 있고 양재천과 말죽거리 공원이라든가 양재 시민의 숲이라든가 이런 지역들의 숲세권의 역할로서 굉장히 쾌적한 거주의 환경들을 자랑하고 있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자, 거기 더불어서 주변에 많은 업무시설 테헤란로를 이용할 수가 있겠고요. 국제교류 복합지구 조성 사업, 뭐 글로벌 비즈니스 센터라든가 또는 코엑스가 위치하고 있는 삼성역 주변 접근성이 굉장히 우수합니다. 특히나 또 이제 양재 우면 R&D 연구단지가 위치하고 있고 서초대로 라인들이 또 개발 사업들이 굉장히 풍부하게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많은 상업시설들의 증가라든가 업무시설들 그리고 강남대로를 관통하면서 테헤란로까지
이 지역 모든 지역들의 일자리들이 바로 배후 주거지로 집중받고 있는 곳이 양재동입니다. 자, 서초대로 라인에서는 정보사 부지의 일자리 타운이 또 조성되고 있기 때문에 많은 일자리들이 접근성이 우수한 직주 근접성에 큰 장점을 지니고 있는 곳이 바로 양재동이 될 것이고요. 다중 역세권으로서의 그런 밀집도도 굉장히 우수하고요. 실질적으로 이제 어떻게 보면 많은 일자리적인 부분의 개발 사업들이 계속 추진되고 있는 부분들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2021년 올해까지도 지속개발 양재 R&D 우면단지가 계속 개발이 되고 있다는 점, 특히나 이제 서초로 라인들의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인해서 뭐 코오롱 부지라든가 또는 이곳 같은 경우에 이제 뭐 지능 아파트의 그런 재건축 뭐 이런 요소들로 인해서 삼성타운을 비롯한 많은 개발 사업들이 같이 함께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서초대로 라인들의 일자리의 증가들 그리고 삼성역과 양지역을 연결해 줄 수 있는 GTX 신호선이 2026년 정도 예정을 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빠르면은 올해 이제 연내에 착공을 하겠다라고 하기 때문에 GTX 신호선의 동부권과 동남권을 연결할 수 있는 핵심 사업으로 기대를 해보실 수가 있겠고요. 자, 강남역까지 지금 현재 조성되어 있는 그 신분당선이 앞으로 신사역까지의 1차 구간 개통이 2023년으로 조금 더 늘어났습니다. 거기 더불어서 한남뉴타운을 지나서 용산역까지 2차 구간 2027년까지 예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2의 황금 노선으로서 신분당선을 집중해 볼 수가 있겠고요. 강남역과 연결되는 양재역이 바로 신분당선의 핵심적인 요지에 위치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번 시장 선거에서도 여야를 막론하고 지금 현재 경부고속도로 지하 사업을 또 추진하겠다라는 발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상부는 공원 조성과 함께 더불어서 공공주택의 투입이 같이 함께 예정되어 있고요. 지하 공간으로 교통의 흐름들을 더욱더 원활하게 만드는 사업들로 기대치를 모으고 있습니다. 네, 위치적으로 봤을 때 딱 한정거장만 가면 삼성역이니까 삼성동에 호재 가져가시고 정말 많은 분들이 기대를 하시는 GTX-C 노선의 호재를 바로 받아볼 수 있는 지역이거든요. 이런 호재를 다 가져가기 위해서 얼마만큼의 투자 금액 필요할까요? 자, 실입주도 가능하시고 뭐 투자도 가능하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지역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높게 형성되어 있는 아파트 가격과의 격차가 굉장히 많이 벌어지고 있는 곳이죠. 뭐 대치동이라든가 도곡동 라인만 가더라도 아파트 가격 2, 30억대 이상을 호가하고 있기 때문에 이 지역대 다세대 주택 투룸으로 구성되어 있는 금액대는요 5억 미만입니다. 지금 현재 4억 8천에서 4억 9천만 원까지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중요한 것은 투자 금액입니다. 이렇게 부동산 시장이 혼란스럽고 뭔가 리스크를 줄이고자 하실 때는 투자 금액이 얼마 들어가고 그 투자 금액 대비 앞으로의 지가 상승이 얼마나 예상될 것인가를 보셔야 될 텐데, 자, 이곳은 입지적으로 업무 시설과의 접근성이 굉장히 우수하기 때문에 전세의 입세의 금액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예상 실투자 금액은 매가 대비 얼마 차이가 나지 않는 2천에서 3천만 원 정도로 전세가 충분히 맞춰지고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가 있겠고, 오히려 역전세가 날 수도 있는 전세 가격이 매매 가격을 올라갈 수 있는 지역이 바로 이곳 양재동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준공 시점은 이번 연도 5월달 정도 예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봄 시즌의 이사철에 대비해서 투자를 하실 수 있는 방법이 될 것 같고요. 대출 금액 또한 이제 활용을 하신다면 월세 120에서 130만 원 정도를 예상하시는데 투자 금액은 2억 초반 정도로 투자가 가능하시겠습니다. 자, 이곳 같은 경우에는 선호도가 굉장히 높은 지역이라는 점을 잘 보시고요. 뭐 교통이면 교통, 학군이면 학군, 그리고 일자리면 일자리, 모든 부분들이 이곳에 다 밀집되어 있다. 거기 더불어서 다양한 개발 호재들이 입지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의 지가가 떨어지기는커녕 오히려 올라갈 수밖에 없는 요소들을 충분히 가지고 있는 지역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서초구 양재동에 투자할 수 있는 전략은 소액을 가지고 입지가 좋은 강남 3구에 투자하라,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네, 강남 3구에 2천만 원대부터 투자 가능하다고 합니다. 서초구 양재동에서 함께했고요. 다음 지역 어딘지 가보시죠. 자, 부동산 정보체크 대표님과 두 번째로 확인할 지역은 서울시 마포구 망원동이네요. 자, 6호선 마포구청역 주변에서 이번엔 방 3개로 이루어진 다세주택 역시 찾아보겠습니다. 자, 가격은 약 5억 7,500만 원에서 5억 8,500만 원 예상되네요. 자, 망원동입니다. 카페 거리도 생각이 나고요. 이대, 홍대, 신촌 이렇게 유명한 상권이 떠오르는 곳인데 여기 지역의 다세대 주택은 어떤 매력이 있을까요? 자, 서울 3도심이 서울 개발 지역의 가장 핵심적인 요소라고, 업무 지역이라고 이렇게 평가를 한다면 그 3도심을 이용할 수 있는 지역들은 직주 근접성의 우수성이라든가 한강변을 끼고 있는 지역, 바로 마용성광,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용성 중에 마포구가 이제 전년 대비 가격 상승률 2018년도부터 2019년도 향후 상승률이 가장 높았었던 지역이기도 하고요.
특히나 이제 평균 공시지가 상승률 상위 주요 상권들이 바로 이곳 마포구에 몰려 있습니다. 홍대라든가 또는 서교동, 동교동, 뭐 상수 라인들 이런 지역들의 그런 상권 가격 상승률들 그리고 또한 용산 라인들까지 같이 함께 포함을 시켜서 이곳 마포구가 굉장히 입지적으로 지가가 많이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요소들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그만큼 저평가되어 있기도 하고요. 노후되어 있는 건물들이 굉장히 많이 밀집되어 있는 곳이기도 하겠습니다. 좀 저평가되어 있거나 노후 지역들이 많아야 가격들이 많이 올라간다 이렇게 평가를 볼 수가 있겠는데 자 한강 수변관리 계획 권역 중에서 이제 망원동 라인들이 수변관리 계획 구역으로서 이제 지정이 되어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겠고 이곳 망원동 같은 경우에는 6호선을 이용하면서 수변으로서 망원 한강시민공원을 이용할 수 있는 장점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거기 더불어서 마포구의 상암 라인으로 가신다면 하늘공원이라든가 평화공원들을 정말 넓은 녹지들을 이용할 수 있는 공원들, 편의시설들이 굉장히 잘 갖춰져 있고요. 거기에 더불어서 수색 뉴타운들, 증산 뉴타운이 지금 현재 조성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곳에 높은 아파트 가격들의 형성들, 그 가재율 뉴타운과 함께 더불어서 조성이 되고 있는 모습들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상암 업무단지와 그리고 마포 쪽에서 합정 업무지구 그리고 공덕 라인까지 해서 많은 업무 시설들을 직접적으로 끼고 있는 지역이기도 하겠고요. 거기 더불어서 경의중앙선이라든가 공항철도 등을 이용할 수가 있는 그런 교통의 편리성들이 우수한 망원동이 되겠습니다. 자, 상암 DMC와 마곡지구 여의도 국제금융 중심지 그리고 용산이라든가 도심 CBD 업무 지역까지 강변북로와 올림픽 대로 그리고 교통편들을 이용해서 빠르게 접근할 수 있는 장점 가지고 있는 곳이 바로 망원동이 되겠고요. 주변에 인근에 굉장히 많은 그런 대학가들이 위치하고 있는 곳이 바로 마포구입니다. 뭐 연대부터 시작을 해서 이대라든가 홍대, 서강대 이런 대학생들의 굉장히 주거하기에 좋은 지역들 뭐 망원동, 서교동 또는 연남동 이런 라인들이 되겠죠. 그래서 임대 수요가 굉장히 풍부하게 잘 갖춰져 있는 곳이기도 하겠습니다. 자, 거기 더불어서 마포구의 가장 큰 핵심 사업이라고 볼 수 있는 월드컵대교의 개통 사업 소식과 함께 더불어서 서부간선도로의 지하 사업까지 내부순환도로라든가 이런 간선도로들이 굉장히 잘 갖춰져 있어서 입지적으로는 굉장히 우수한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런 서울암 공원이라든가 또는 한강시민공원을 이용할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망원동 라인들의 그런 유명한 거리들, 막리단길이라든가 이런 지역들 굉장히 많습니다. 또 망원시장이라든가 이런 지역들의 지역적인 특색들을 활용한 모습들, 굉장히 관람객들이라든가 그런 편의시설들이 굉장히 잘 갖춰져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 2021년 이제 올해 착공을 들어갑니다. 상암 롯데몰. 지금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이제 변경되면서 이곳이 개발 사업으로 이제 추진이 되는데 2025년에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바로 DMC역에서 가까이 위치하고 있는 지역에 개발이 되는데 많은 상업 업무 시설과 이런 그런 지역적인 경제적인 활성화 될 수 있는 요소들이 굉장히 많이 분포되어 있다. 거기 더불어서 당인리 화력발전소가 지하화되면서 이제 지상 공간은 문화창작 발전소로 개발이 되면서 많은 그런 관람객들을 또 유치할 수 있는 세계 제1호라고 합니다. 그래서 화력 발전소가 지하화된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고요. 자, 월드컵 대교 이제 지금 현재 어느 정도 완성이 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 8월 달 정도 개통을 예정하는데 이로 인해서 마포구는 오히려 입지적인 강점이 더욱더 좋아지는 요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단순히 가양대교라든가 성산대교 이런 대교를 이용해서 남쪽으로 이동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월드컵 대교가 서부간선도로 지하와 같이 함께 연결되기 때문에 마곡이라든가 또는 영등포라든가 이런 여의도 지역들의 접근성을 더욱더 우수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입지적인 장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서부간선도로 지하 사업도 계속 추진되고 있죠. 2021년에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었던 합정이라든가 당산 권역이 같이 함께 이곳 라인으로 수변공원으로 이제 재청소될 수 있는 관리 권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곳 망원동 주변 라인들 직접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공원 조성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거주하기에 굉장히 안성맞춤의 모습들 체크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개발 호재에다가 쾌적한 자연 환경까지 잘 어우러진 동네라고 지금 생각을 하실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만나보는 게 3룸이고 다세대 주택인데요. 역 근처에서 만나본다면 가격 얼마 정도일까요?
자, 3룸입니다. 투룸 가격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 실질적으로 아파트를 대체할 수 있는 주거 형태로 구입을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5억 7천대에서 5억 8천대인데요. 지금 현재 전세를 놓으신다면 5억 초반 중반 정도로 맞추실 수 있기 때문에 투자 금액은 단 4천만 원. 직접 거주를 하신다고 하시면 대출 금액은 한 2억 3천 정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거주하실 때는 한 3억 정도 필요하시고 월세 놓으실 때는 120에서 130만 원 정도 예상을 하시면서 역시 3억에서 3억 3천 정도 투자 금액이 필요하시겠습니다. 네, 두 번째로는 마포구 망원동에서 방 3개로 이루어진 다세대 주택 함께했고요. 지금 부동산 시장 아는 게 힘이고 아는 게 돈이 되는 시장이죠. 자, 무료 1대1 상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사 대책의 모든 것을 주제로 1대1 무료 상담 매주 화요일과 일요일 오후 1시부터 함께 해준다고 하니까요. 아래 전화번호 02-3153-2668번으로 많은 연락 주시기 바라겠고요. 대표님과는 인사 나눌게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보신 정보는요. 네이버 TV, SNTV 부동산 사람들에서 언제든지 다시 한번 확인 가능하고요. 박대근 대표님의 부동산 정보들 정리해 보시죠. 저희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전문가들의 조언일 뿐 해당 부동산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기억 부탁드리고요. 오늘 보신 방송은 서울경제TV 홈페이지 그리고 네이버TV, SNTV 부동산 사람들에서 언제든지 다시 한번 확인 가능합니다. 전화 문자번호 열렸으니까요. 부동산 관련된 모든 궁금증은 02-3153-2668번 또 무료 문자번호 013-3366-0110번 적극적으로 활용해 보시고요. 도움되는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